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신문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속에 당부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수백 장씩 변론 자료를 띄워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은폐 시도와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보는 검찰은 안보개통 총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관련 부처의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6달 동안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게 됐습니다. 남은 고위 인사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가 거론되지만 관심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쏠릴 전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깨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칼끝을 겨눈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